조팀장입니다. 오늘은 본부장님께서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바로 M세대가 알아야 할 3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신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M세대를 사랑하죠. 사실 저는 M세대 매니아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청년세대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하는 몇 안 되는 기성세대 중에 한 명이고, 또 그 청년세대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가지는, 아마 기성세대로서는 유일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오늘 하려고 한 얘기도 M세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독특하고, 또 우리가 보기엔 독특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상당히 훌륭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좀 알아두어야 할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취업을 하시는데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로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팀장이 지금 94년생이죠? 네. 이게 사실은 구획되기 뭐한데 82년생부터 94년생까지가 M세대 그리고 95년생부터가 Z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M세대도 상당히 신세대인데 95년생 이후에 있는 Z세대는 M세대도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또 서로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그런 거겠죠. 근데 조 팀장도 95년생 이후는 잘 이해 못해요? 저는 일단 근데 만날 일이 별로 없긴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막 10살 이상 차이가 아닌 이상해야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막 10년 차이나 뭐 그러면은 많이 나겠죠? 근데 같은 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을 때 제가 1학년을 바라봤을 때 많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막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이 구획이 미국 이제 저자가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국도 상당히 글로벌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좀 달라진 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상당한 고도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고도성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냉전체제와 계획경제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냉전체제와 계획경제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과 같이 상당히 가치 중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뭔가 이념적이지 않은 이런 세대가 과거 50년 동안에는 크게 부각을 나타낼 수 없는 시대였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구태연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한국에도 오지 않을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촌스러운 분위기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좀 더 활기를 칠 수 있는 세대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한 21세기의 실전형 인재다라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산업들은 상당히 국민 역량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말하자면 한국인의 지적 수준이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 팀장은 미국 유학이라든지 가보니까 어때요?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적 수준이 좀 딸리던가요? 아시아 애들이 확실히 공부를 잘해요. 한국이랑 특히 인도, 인도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인도는 정말 머리가 좋은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죠. 네. 제가 시대를 말한다라는 책에서 전 세계 머리 좋은 민족 3가지 중에가 인도, 이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인. 이 세 인종. 근데 물론 거기 이제 한국도 들어가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은 뺀 거죠. 근데 사실 한국인의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거의 아까 얘기했던 그 이란, 인도, 이스라엘 수준에 거의 필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 수준에 맞는 이제 국민 역량에 맞는 산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조업 위주였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예. 한마디로 제조업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 작업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지적 수준은 되게 높은데 예전에 막 가발 공장하고 막 그러면 단순 작업 막 했잖아. 막 인형 눈알 붙이고 막 이런 거, 뭐 봉투 만들고 뭐 그런 거에서 이제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면 이제는 그런 일들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상당히 달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사실 다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이제는 브랜드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다? 서비스의 시대예요. 예, 말하자면 다 비슷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나 벤츠나 다를 게 없어요. 성능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품의 성능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브랜드별로. 예를 들면 중국 제품이나 삼성 제품이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다만 무엇을 믿고 우리가 그걸 쓸까요? 바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또는 그 제품을 유지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가져가야 된다. 브랜드가,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서비스인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브랜드가 다다라는 얘기가 이제 20세기까지가 이제 그걸 우리가 증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네. 모든 걸 결정적으로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브랜드도 식상해진 거죠. 상당히 이제, 왜냐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요번에 이제 단적인 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익스플로러가 지금 점유율이 4분의 1로 떨어졌대요. 그리고 크롬이 뭐 반대로 역전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구글 크롬을 훨씬 더 많이 기반으로 인터넷을 더 많이 접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하자면 뭐냐면 서비스 차이가 이제 브랜드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원래 상당히 그걸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말하자면 이제 브랜드의 기반 밑에 서비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이제 네. 브랜드가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나 통용되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 영어. 네. 예, 영어는 왜 그러냐면 글로벌화의 상징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클래식.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고급 문화. 서구 문명의 고급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를 알고 계셔야 그 문명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바로 컨텐츠. 늘 지금 우리도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느냐, 자신만의 컨텐츠, 나만이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느냐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영업력이에요. 이제 글로벌화된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난 그냥 여기 앉아만 있을 거야, 내가 뭐 어떻게 난 문서만 쓸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업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업력 갖춰진 민족이 네덜란드잖아요. 네. 그 조그만 나라인데 7만 불, 8만 불 인당 수준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네덜란드, 바로 영업력이 갖춰진 나라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주장하는 게, 아시아의 네덜란드가 우리가 모델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한 국민의 강한 서비스와 영업 마인드, 이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간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 금융 기술의 유목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난 유목민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정착민이다, 네. 나는 그냥 여기 딱 털을 잡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이제 3가지, 아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그 조 팀장이 처음에 이제 M세대가 알아둘 3가지. 이게 뭐냐면, 첫째, 여러분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글로벌라이제이션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뭘까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뻗어나간다는 게 결국에는 뭐 오픈 마인드 이런 걸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정의해주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무에 있었던 입장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정의해주는 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이꼬르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얼버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는 곧 도시화를 의미해요. 아까 조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전 세계 우리가 예를 들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다? 나는 오지에 가서 원주민들하고 같이 막 밥을 해먹어가면서 거기 앉아있다? 그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닐지도 몰라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도시화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이고, 미국이 아니라 뉴욕이고, 영국이 아니라 런던일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탠다드가 어디냐는 거죠.
그리고 그 스탠다드는 다 비슷해요. 그 전국 도시의 스탠다드를 다 이해한다. 이게 바로 글로벌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 조 팀장이 난 런던의 기준을 알아. 나는 뉴욕의 스탠다드가 뭔지 알아. 나는 파리의 스탠다드가 뭔지 알아. 그러면 조 팀장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거예요. 나는 어느 뭐 프랑스의 어느 농장에서 막 있었던 1년 동안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 거기서 막 뭐 농사 짓고 있었던 거 생각이 나. 이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맞긴 근데 맞다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정확하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닐 수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고 현대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런던, 뉴욕, 파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꼭 기억해달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우리가 이걸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보통 뭐 전산화, 자동화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모바일입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개념은 지금 모바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럼 모바일은 뭐지? 기동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했죠. 실전형 인재를 네. 저는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양손이 비어있는 인재라고. 그 양손이 비어있는 인재라는 것이 정말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손발이 가벼우면서도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디바이스를 가지고 본인이 기동성을 가져가지 못하면은 네.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한 자기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막 예를 들면 난 디지털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모바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 중에서 5%만 사용하면 돼. 뭐 이런 분들, 우리 어른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네. 스마트폰 전화만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확인해 보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던데요. 엄청 많죠. 예, 조 팀장은 몇 프로나 알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활용하는 부분에. 활용도라 하면 잘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 뭐 녹음이 필요하면 녹음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알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기능은 많은데 그 기능을 100% 다 쓰는 사람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조 팀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IT 전문가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본인은 자꾸 부인하지만 또 이제 유튜버고 어떻게 보면 게임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자제품과 호환이 되더라고요. 네네. TV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호환이 되는 걸 보면서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손발이 상당히 가벼워지겠구나. 그냥 뭐 리모컨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똑똑한 하나를 리모컨. 제대로만 내가 해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인쇄하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TV에 띄우고 바로 스마트폰에서 어떤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는데, 그것을 기성세대는 그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창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피해야 된다고 봐요. 왜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네, 거. 왜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시대의 흐름인데 그게 모바일인데 난 모바일에 관심 없어.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발전하고 싶지 않아.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막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건물 사가지고 월세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 그것보다 오히려 모바일이 집착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바로 뭐냐면 서비스는 뭘까요? 지금까지 서비스라고 그러면 이런 걸 했었어요. 조 팀장 혹시 면세점 같은 데 가보면 서비스하면 이 배꼽 인사 막 90도로 하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도 상당히 인사가 좀 과도하지 않나요? 네, 인사도 과도하고 서비스 직종들이 일단 앉아있지 못하고 앉아있으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뭔가 손님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라는 게 면세점 같은 데로 가면 노예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하인. 그렇죠. 하인 참 느낌. 좋은 지적을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게 서비스로 느껴지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위기인 게 뭐냐면 관광이 위기래요. 그렇게 배꼽 인사 열심히 하고 전화하면 상당히 공손하게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한 번 왔던 관광객들이 한국을 안 오고 다 일본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사상 최대의 관광 흑자를 보고 있대요. 아니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돼가지고 막 방사능이 막 잔존해 있는데도 일본으로 다 가고 한국은 왜 안 올까요? 여러분들, 제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들의 인사성도 밝고 다 좋은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럼 서비스가 인사만 잘하는 것이냐? 우린 사실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 기업 어렸을 때 인사만 잘해도 이사까지 난다. 이런 얘기가 저희 20대 때는 어떤 하나의 그 관념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서비스는 퍼스널리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향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관광하는 분들도 사람들이 왜 오냐면 그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있냐, 진정성이 있느냐. 네. 즉 말하자면 뭐 숙박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음식을 판다 그래도 그냥 단순히 맵고 짠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의 철학. 난 그 집에 또 가고 싶어. 난 지금 한국에 갔었던 그 집에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영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 혹시 알죠? 프로메테우스 영화. 네, 제목만 알아요. 네. 그 프로메테우스를 보면은 데이비드라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막 엄청 이제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사람들 막 따라해요.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 머리도 같이 빗어보고 그 아라베 로렌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피터 오툴의 연기를 막 따라해요. 머리도 빗어보고 막 따라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어떠냐면 그거를 맨 나중에는 결국 인간의 벽을 넘지 못해요. 본인이 인간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인간의 벽을 넘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AI는 모든 걸 잘 따라할 수 있는데 인간에 대한 의무감이 없어요. 한마디면 인간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지 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오로지 예쁘게 입고 예쁘게 머리하고 뭐 예쁘게 보이는 거 이런 건 따라할 수 있는데 정말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인간이면 참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인간이면 이걸 해야지 라는 어떤 거. 인간이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야지. 네. 이런 부분들, 이럴 때 울어야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퍼스널리티가 AI가 인간을 못 따라하는 부분이다. 즉 말하자면 서비스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한국도 관광 입국이 되고 네. 상당히 어떤 뭐랄까요, 지금까지 다른 패턴을 가져가려면 이 서비스 부분을 개념을 완전히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국에 한국 기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도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요즘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뽑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 기업에서 제일 유심히 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래요. 바로 서비스 정신이 한국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다른 건 되게 강한데 서비스 정신이 약하다. 왜 이것이 한국이 좀 약해요? 진정성이란 부분. 그러니까 인간 본연에 대한 퍼스널리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좀 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M세대 분들은 거의 알파고 수준인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파고 수준, 즉 말하자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는 완전히 되는데 서비스까지 만약에 된다면 정말 완벽한 인간이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도시화라는 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모바일이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가 퍼스널리티라는 것만 안다면 여러분들께서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가진 진정한 기동형 인재라는 것으로 제가 인정해 주겠습니다.